세 번째 시간은 이제 54쪽에 있는 거 표본조사 방법인데요. 표본조사 방법 바로 위에 병충해 단독사고 여부 확인이라고 있죠. 이 병충해 아까 말씀드렸죠. 7가지 병의 중에 그걸로 인해서만 사고가 나는 경우. 병충해 단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병충해 단독은 하나의 병충해로만 피해 입은 게 병충해 단독이 아니고 병충해로만 사고 나는 걸 병충해 단독 사고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병충해 단독 사고는 도열병도 논에서 보이고 도열병도 깨씨 문의병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걸 병충해 단독이라고 그래요. 병충해로만이에요. 병충해로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도열병 하나로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병충해들로 얘도 병충해 단독 사고예요. 그죠? 이렇게 7개의 병충해 다 왔다. 그래도 단독 사고예요. 그 다음에 뭐 흰입 입마림병이다. 이렇게 오게 되면 다 병충해 얘 3개 다 이제 조사돼 있어요. 여기 논에는 도열병, 깨씨문의병, 흰입 입마림병이 발병했다. 그럼 이걸 뭐냐? 병충해 단독 사고로 합니다. 단독 사고, 병충해로만. 근데 단독 사고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병충해 도열병이 왔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 쉬우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도열병이 왔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멧돼지가 왔다. 멧돼지는 뭐예요? 조수해잖아요. 조수해. 또 도열병이 왔다. 그 다음에 새, 참새. 이거 참새도 조수해 그잖아요. 새의 조자. 새의 피해. 조수해냐면 참새가 벼를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단독사고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도열병, 깨씨, 뭐 흰잎, 펴멸구, 오면서 플러스 강풍 뭐 올 수 있겠죠. 또는 강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멧돼지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참새가 올 수도 있고 뭐 까치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단독 사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 이해되시죠? 병충해 위에 조수의 자연자가 오면 단독 사고 아니에요. 병충해로만 오면 단독 사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충해 단독 사고 시 보험회사는 최대로 인정하는 피해율이 있어요. 여기까지 피해를 인정한다 라는 인정 피해를 메모하십시오. 얼마냐면 70%예요. 70%. 이게 약관의 정의인 거예요. 엇방에는 없어요. 이제 이번에 기본서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벼다, 조곡이다. 근데 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수확량 조사를 해봤다. 근데 무슨 피해였냐면 도열병 피해였다. 그래서 이 집이 평년 수확량이 뭐 1000kg였다. 그래서 수확량이 얼마나 왔냐? 뭐 600kg 나왔다. 그럼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1000에서 600을 빼면 400 손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피해율은 당연히 이제 이 400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1000kg 마이너스 600kg 이렇게 해서 400이 되겠죠. 이거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나오죠. 400kg가 그걸 1000 이렇게 나누면 40%. 이렇게 업무 방법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400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 관계없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40%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70%안 됐죠. 이 주의할 점은 이 40%에 70이하고 28%다. 큰일 납니다. 70% 최대 인정비율 70%라는 것은 얘 피해율이 70%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피해율 70%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40% 그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1번의 사례, 2번 사례 있을 수 있겠죠. 자, 똑같아. 평수량도 똑같습니다. 참 똑같아. 근데 이 집이 수확량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kg가 나왔어요. 뭘로 인해서? 도열로 인해서. 도열병으로. 그죠? 그러면 이 집에는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자, 1000에서 200이 나왔다. 오메 800이 손해봤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000에서 200이 나왔어. 200, 이제 계약 청구로 가면 얼마 줄어들었어요? 800kg 줄어든 거죠. 이게 800kg잖아요. 이게 800이잖아요. 800. 그래서 1000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80% 나왔어요. 그러므로 70%라고요. 병충해 단독이니까. 이해되시죠?
요게 최대 인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70% 이하에서는 뭐 관계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뭐 69%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69%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병충해로만. 뭐 도열병이다, 가스이다, 뭐 세균성 배 알마리병 다 관계없이 이런 걸 싹 왔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 피해로 몇 프로까지 보험회사는 70%. 만약에 1000kg 있는데 수확이 0kg 됐다.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피해는 몇 프로예요? 100%잖아요. 그러므로 70%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70%다.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 거기 있는 거 지금 병충해 단독 사고 이걸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 인정 피해율 적용하려고. 이 집은 고연세가 같은 이 집은 병충해 단독 사고다. 그러면 병충해 단독 사고에 Y 그다음에 슬러시 N 노예요. 예스냐 노냐 이거요. 예스 하면 예스 Y에다 동그라미 치고 병충해 명을 씁니다. 근데 병충해 명은 여러 개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하고 분포가 제일 많은 병충해 하나만 써요. 보통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하나만 씁니다. 여기 보니까 주된 병충해란 말이 이제 병충해 피해가 가장 넓게 분포된 그런 병충해 명 하나만 쓰는 거예요. 네. 자,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험 목적물,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을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수학을 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량. 수확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 빼면 감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항상 수확량은 왜 수확량을 조사할까? 저 계약자 얼마나 가져간가 보려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얼마나 못 가져갔는가 보려고 조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못 가져간 것을 계약자하고 보험회사가 합동으로 책임진다. 이 뜻이죠.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조사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1000제곱미터짜리 논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 벼를 심어놨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게 벼가 이제 이양을 해서 이제 수확할 정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표본조사는 언제 조사한다고요? 알고 기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이제 벼가 심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표본 구간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이때 이 면적이 벼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표본 구간은 3개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뒤에 별표 있는데 이거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아하 이런 표가 뒤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딱 100쪽입니다. 100쪽. 100쪽 보시게 되면 별표 중간에 별표 1-5 봐보십시오. 자, 종합위험 방식 논작물 품목의 벼, 밀, 보리인데요.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표본 구간은 몇 구간이에요? 3구간이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구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간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이 집은 1000제곱미터면 표본 구간은 몇 구간이에요? 3구간이잖아요. 그렇죠? 2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3구간.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기를 조사하면 하나, 둘, 셋, 4포기를 갖다가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4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조사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특성이 잖아요. 여기 나 얘 수확한다 그러면 얘 수확 이렇게 해요. 그리고 4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뭐예요? 미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맞겠죠.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죠?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면적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리. 이걸 뭐라 한다? 4포기 거리라고 해요. 4포 거리예요. 4포기 거리. 4포기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했죠. 그럼 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줄이라고 그래요. 한 줄, 두 줄, 이렇게 줄이라고 그래요. 줄. 그래서 줄과 줄 사이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간격.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얘를 줄 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자로 조사를 해요. 줄자로 조사하면 실제로 하게 되면 보통 4폭이면 얼마 나오냐면 한 70cm 또는 72cm 정도 나와요. 미터로 한 사람이면 0.7m 또는 0.7m 되겠죠. 4폭이가. 4폭이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조사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5폭이 아니에요, 이거. 4폭이잖아요. 한 폭이 그러면 여기서 한 폭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아까 나 중간에 싫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제시하고 돼요. 둘, 셋, 네 개 하면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는. 자, 그 다음에 줄간격은 뭐예요? 보통 30cm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항기 거의 대부분이 한 바퀴 딱 돌 때, 한 칸 돌 때, 바퀴가 이렇게 크거든요. 한 칸 돌 때 30cm 간격으로 팡팡 심어요, 줄이. 30cm 간격으로. 그래서 줄간격이 30cm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70cm다. 그러면 이 집에 내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내폭이 0.7. 그죠? 곱하기 0.3. 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폭이 수학했어. 여기도 내폭이 수학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내폭이 수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군데 수학을 내폭이씩 몇 구간? 세 구간이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되시죠? 자, 그래서 1번 구간을 수학을 했어요. 1번 구간을 수학해서 보니까 여기가 탈곡을 딱 했어. 그래서 몇 그램 나오냐면 200g이 나온 거예요. 200g이. 여러분 가면 이제 저울도 사실 겁니다. 저울도. 그래서 탈곡기도 사요. 홀테라고 휴대용, 스테인리스, 최신형. 저희들이 옛날 2016 때는 홀테가 옛날 커피집이나 뭐 식당에 가면 막 옛날 재봉틀 뭐 이거 장식해 놓은 거 있죠. 돼지 먹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옆에 홀테에 있습니다. 쇠로 된 거 있죠. 발이 이렇게 막 있는 거. 그거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로 개발해갖고 이제 그거 사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구간은 200g 나왔어요. 이제 2구간을 싹 보니까 얘는 150g이 나올 수 있겠죠. 자, 3구간을 봐봅니다. 3구간을 봤더니 뭐 250g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구간에서 뭐 200g, 2구간에서 이렇게 쑥 나왔어요. 이렇게. 조사가 됐어. 그럼 여기에 이제 1구간에서 함수율이라는 걸 조사해요. 책조를 하는 거예요. 함수율. 왜냐하면 얘가 지금 매벼다. 매벼 그러면 아침에 식사하는 밥 먹을 때, 밥 지을 때 주는 쌀이 매벼예요, 보통. 보통 물론 찹쌀을 넣으신 분도 계셔요. 찹쌀을 넣으신 분도 계신데 보통 일반적인 쌀이 매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쌀이 뭐냐면 찰벼예요. 찰벼는 어떨 때예요, 주로? 그죠? 입맛 없을 때 설탕 좀 치고 그 대추 좀 넣어가지고 찰밥인가요, 이게? 찰밥. 또는 떡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예? 약밥, 그렇지. 약밥. 찰밥이 약밥이구나. 예. 그런 거 할 때. 또 찰밥하고 또 맵쌀하고 매비하고 합쳐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 또 맛있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저장할 때 기본적인 함수율, 수분이 이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너무 많이 있으면 썩어버려. 썩어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기준 함수율이라고 그래요. 기준 함수율. 요건 두 개니까 심플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벼, 찰벼. 얘네들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락제 저장한다고요. 정부미 창고에 있는데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근데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쌀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분을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는 건데, 그게 매벼가 지금 우리 업무 방법에서는 기준이 뭐냐? 15%입니다. 15%. 물이. 이렇게 지금 뭐 쌀이 1kg 있다. 그럼 그 중에 15%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얘기. 수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찰벼는 몇 프로냐면 13%입니다. 그래서 찰벼 잘못 씹으시면 이 나갑니다. 그쵸? 이게 더 수분을 더 많이, 좀 수분이 덜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 질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쌀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5%, 13% 하니까 중간에 이 하나 빠진 느낌 뭐 들잖아요. 14 뭐 없을까? 뭐 이런 14는 뭐 없을까? 그러면 13, 14, 15 다 외워보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14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밥 해 드실 때, 밥에 먹을 때 뭐 넣어요? 콩 넣어요. 콩. 그죠? 몸에 좋습니다. 그죠? 콩. 모든 콩은 14%입니다. 그래서 매콩찰 해서 15, 14, 13으로 암기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매콩찰 15, 14, 13%입니다. 자, 만약에 매벼가 지금 1000g이 나왔다. 실제로 건물의 중량은 얼마나 될 거예요? 그렇죠. 850g 뭐 이게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매벼는 15%짜리로 인정을 해요. 물이 이 정도 들어간 걸로. 근데 현장에 조사해 보니까 20%가 있어요. 20%. 그러면 단위가 맞춰지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무게가
얘가 지금 건물의 중량은 몇 프로 얘는? 실제로 쌀의 중량 얼마요? 20% 있으니까 80%죠, 얘는. 얘는 실제로 쌀의 중량이 얼마예요? 85%예요. 차이 나죠? 차이는 이걸 조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량 조사할 때. 그래서 조정해서 맞힐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200g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지금 우리가 매벼라고 해보죠. 뭐. 매벼면 여기서 200g 나오면 총 지금 몇 g 나온 거예요? 200 해서 함수율은 우리 몇 프로 해볼까요? 그냥 20% 해볼까요? 조사했으니 20% 나왔다 해요.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다. 그러면 매벼의 기준 함수는 몇 프로예요? 1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수확량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 탈곡기 4포기를 배 가지고 와서 홀대로 긁어가지고 무게를 측정한 게 1번 구간에서는 200g, 2번에서는 150g, 3번에서는 250g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 진짜 쌀 무게는 얼마냐? 그게 알고 싶다는 얘기죠. 진짜 쌀 무게는. 왜냐하면 아침에 가게 되면 더 수분이 함유가 많이 됐겠죠. 그럼 쌀 무게는 적고 수분 무게는 있으니까 수분 무게를 이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는데